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잠시 시청을 중지해 주시고 혹시 주머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세요? 500원짜리 동전이 옛날에는 지폐였죠. 이 500원짜리 지폐로 조선소를 세웠다라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가 창업주 정주영.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보여주면서 영국 차관 도입을 협의하고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탄생시킨 일화는 이미 유명하죠. 오늘의 이츠 스토리는 1972년 회사 창립 이후 90년대부터 조선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세계 제1의 조선대국으로 이끌었으며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미래 조선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500년대부터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라고 자랑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목선 건조 중심의 조선업을 유지 중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막 항공모함을 몇 대 더 만드냐 마냐 하는데 우리는 나무로 만든 배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30년대 들면서 근대식 강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때는 일본인들이 이동하기 편하라고 개발된 거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는 거의 기술력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정부 수립 후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철, 기계, 화학, 조선을 4대 국책사업으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원픽은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시공하고 해외에도 막 이름을 알기 시작한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마인드는 이거죠. 땅 위에서 건물 잘 지으니까 물 위에서 지는 것도 잘 하겠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현실이 너무 열악했어요. 조선소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조선소를 짓기 위해 차관을 빌리려고 일본에 갔다가 단칼에 거절당하고 미국도 역시나 매몰차게 거절하죠. 심지어는 국내에서도 현대가 조선 사업에 성공하면 내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겠다느니 서울에서 가장 높은 3.1빌딩보다 큰 선박을 만들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됐느냐는 등 회의적 반응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명언에서 알 수 있듯 정 회장의 사전에는 실패는 없었습니다. 일본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면 유럽으로 가보자 해서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돈을 빌리러 갑니다. 당시 영국에는 애플도어라는 선박 컨설팅 회사가 있었는데 이 애플도어에 롱바텀이라는 회장 추천서가 있으면 영국은행으로부터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롱바텀 회장도 다른 투자자들과 다를 게 없었죠. 현대라는 기업이 조선 경험이 전무했으니까요. 정주영 회장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임기응변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면서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임기응변, 간절함 이런 것들이 롱바텀 회장을 흔들게 한 걸까요? 결국 추천서를 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추천서 자체가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배를 구매하겠다는 사람만 나오면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정주영 회장을 믿어주는 사람, 그야말로 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선박회사 선엔터프라이즈의 회장 리바노스 회장은 대형 선박 건조 경험도 없던 현대중공업에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발주하는데요. 나중에 정주영 회장도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배포가 엄청 큰 사람이었죠. 이게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첫 선박 계약이고 이 인연은 50년에 걸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972년 울산 앞바다의 텅 빈 백사장에서 현대 울산조선소 기공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리바노스 회장이 발주한 26만 톤급 유조선 2척.
여기에 선제 조건이 있었는데 5년 안에 유조선 2척을 인계받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의 이자를 얹어주고 또 배에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다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조선소 하나만 짓는데도 좋기 5년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5년 안에 조선소를 짓고 거기다 세계 수준의 버금가는 26만 톤급 유조선을 2척이나 만들겠어요. 와,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걸 해냅니다. 조선소를 지으면서 조선소 밖에서 선박을 동시에 건조하는 거예요. 보통은 조선소를 만들고 그 조선소 안에서 배를 만드는 건데 아예 그 토점을 깨버리는 거죠. 조선소는 조선소대로, 배는 배대로 투트랙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조선중공업 준공식과 함께 대한민국 1호 대형 선박 애틀란틱 배런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를 깜짝 놀래키며 등장한 현대중공업은 조선 사업을 시작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며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업계 세계 1위로 도약했지만 그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중국 조선소들의 물량 공세에 선박 생산량 1위 자리를 빼앗겼고요.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물동량은 급감하고 선박 공급은 과잉되면서 세계 조선시장 자체가 침체됐습니다. 그래도 조선업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산업이든 약간의 사이클이 존재하죠.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약간의 침체기가 있는가 하면 시장 동향에 따라 호황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선업의 사이클은 그 규모가 좀 큽니다. 대형 선박 하나가 수천억 원대로 웬만한 아파트 높이에 넓이는 축구 경기장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보다도 더 크니까요. 전문가들은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약 30년 주기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조선업계에는 친환경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이 근접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친환경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LNG로 선박을 움직여 유럽을 왕복 운항할 수 있는 최첨단 선박을 개발해 성공리에 건조에 성공했고 LNG와 LPG 등 친환경 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조선업 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 부단을 단행하는 등 다가오는 슈퍼사이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중공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친환경, 스마트 패러다임을 좇아 글로벌 조선업 시장의 우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지 5년 후 현대중공업의 모습이 기대됩니다.